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이자 김정일의 세 번째 아내였던 고용희가 그 적통성 때문에 김 위원장에게 최대 약점이자 북한 내에서도 애써 숨겨온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에 한 일본 언론을 통해서 생전 사진과 함께 아들 김정은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해야 했던 그 사연이 공개되었습니다. 먼저 고용희의 모습 만나보시죠. 장군님과 함께 기쁨도 영광, 시련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내온 3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장군님께서 오늘처럼 내내 건강하실 것과 장군님 전사 우리들 모두가 맡겨진 본분을 잘할 것을 다짐하며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김정일 장군님의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이시며 전우이신 선군 조선의 어머니, 존경하는 어머님께서 하루 새기신 불멸의 자옥이 빛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고용희는 제1교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1973년에 좀 크게 볼 수 있으면 좀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은 1990년대에 생전에 고용희와 장남 김정철, 딸 김여정과 함께 해외에서 촬영된 걸로 추정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에 김정철, 김여정의 모습이 공개된 것도 드문데, 차 교수님. 네. 북한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90년대라면 더더욱 그랬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당시 김정일이 얼마나 고용희를 총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네. 장면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실상 부인과 같은 그런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당시 김정일의 전용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가서 모스크바에서 다른 이 서구의 비행기를 갈아타서 해외여행을 즐겼다라는 것이 지금 저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걸 통해서 아마 김정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 팝 같은 데도 심취하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는 혼자서 영국까지 공연까지 보러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공연 보러 왔을 때 당시 조력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당시 영국의 북한 공사로 일했던 태영호 공사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서 이해가 돼요. 어떤 식으로 가면 김정철은 이 팝 같은 것을 이렇게 심취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엄마의 영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북한의 로얄 패밀리잖아요. 로얄 패밀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 다른 북한 인민들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마 특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세상의 다른 장면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 사진 속에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은 없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때 안 데리고 간 것인지 아니면 그때 이 촬영하는 그 사진 속에서 빠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책의 내용에 의하면 엄마가 제1교포 출신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직접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일본 저자니까 일본의 관점에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 고용희와 둘러싼 여러 가지 아주 그러니까 비사가 지금 다 공개된 거라서 상당히 우리의 관심도 끌지만, 이것에 대해서 과연 북한의 김정은과 지금 그 지도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그 반응이 저는 좀 더 궁금합니다. 예, 김정일이 고용희를 매우 신뢰해서 고용희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권을 줬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얼마나 고용희를 아꼈는지 일화도 있더군요. 만나보시죠. 김정일이 고용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만수대 예술단에서 해외 공연을 나갔다가 입국할 때 네. 김정일이 직접 비행장에 마중을 나가서 그거 진짜 얘기도 좋아하는 거 들었어요. 맞아요. 고용희가 정말 대단한 게 김정일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유방암에 걸렸는데 수술을 해야만이 살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항암 치료만 받고 있다가
프랑스로다가 이제 그 항암 치료 받으러 갔는데 끝내는 거기 가서 죽은 거예요. 근데 김정일이는 죽은 고용이를 자기 전용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 시신을 받아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다고 해요. 자, 이 사진을 보시죠. 이렇게 북한 최고 존엄의 총애를 받던 고용이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습니다. 2004년으로 지금 이게 추정이 되는데요. 고용이는 2004년 5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인은 정확히 안 밝혀졌습니다만 1990년대에 유방암이 생겼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다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긴 합니다. 최 의원님. 네. 이 지금 사진들을 보도한 일본 매체가 뭐라고 하냐면 고용이가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어쨌든 건강에 크게 무리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왜냐? 수술을 하면 됐다. 그런데도 수술을 하지 않았고 그 해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수술하지 않은 이유, 약물 치료 선택했던 이유. 만약에 자신이 유방암 수술을 하면 김정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본인의 아들인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지 못할까 봐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게 일본 매체 분석입니다. 글쎄, 그건 이제 그 고미요지 그 전 논설위원의 개인적 그 어떤 취재를 통한 분석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용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눈에 든 게 1990년대 초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 김정일 나이가 한 50 정도 안팎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후계 구도를 얘기하는 것이 좀 성급할 수가 있고 그때 김정은 같은 경우는 1984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한 10살 전후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살 전후인 자기 아들을 이 후계 구도에서 혹시 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암을 치료를 방법을 달리했다? 그것도 좀 그 분석하는 데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방암에 걸렸을 때 그걸 수술 치료를 하느냐 약물 치료를 하느냐 하는 물론 뭐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의학적 선택 아니겠어요? 의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약물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수술할 수도 있는 거고 먼저 수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도 그 약물 치료를 본인이 선택해서 결국 2004년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2004년 사망 시점과 그 유방암이 처음 발병했다는 시점이 적어도 10년이 넘어요.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뭐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가 됐다 하는 거는 2004년 고용이가 죽고 난 뒤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그 전에는 후계 구도가 그 이제 이복 형인 김정남 얘기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종철 얘기까지 나왔고 김정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1990년대에 그 김정은이 후계 구도에서 멀어질 것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암 치료를 소홀히 했다 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